야, 네카오입니다. 네카오. 얼마만이니 소외주 벗어날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달아봤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주도주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미국의 긴축 사이클 종료가 확인이 되면 4분기께부터 성장주가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매수세 들어올 것이다. AI 이슈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이제 썸머 랠리를 통해서 소외주에서 벗어나서 중심축으로 올 수 있다.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지난주와 참 다르네요. 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엽 이사님부터. 네. 이제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이제 7월이었죠. 그래서 7월 한 달간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4,200억, 정확히는 4,263억을 좀 이렇게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인상 막바지, 그게 굉장히 큰 시장의 좀 흐름에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월이다 보니까 이제 한 23일 후에 24일에 하이퍼클로버 X가 출시가 되는데 네이버가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초거대 AI, 이번에 나오는 게 초거대 AI 첫 번째가 아니에요. 초거대 AI를 이미 2년 전에 11월에 글로벌 세계 세 번째로 출시한 업체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픈 AI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화웨이의 이제 판도 AI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래? 네이버에서 이번에 차세대 AI를 출시하는데 정말 어떻게 한국어를 많이 훈련을 했을 텐데 뭐 오픈 AI보다 6,500배를 더 이제 학습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글로벌적으로도 관심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야 정말 지금 뭐 정말 새로운 또 AI 또 챗봇도 많이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게 아니야. 좀 투자 금액도 정말 많이 드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기대감만큼은 적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AI 그런 이제 서비스 타임라인을 보셨으면은 이번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개에서 3개씩 출시되고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네이버와 관련된 정말 AI와 관련된 수많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연말까지 접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는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네는 그러면 여러 가지 뉴스들과 기대감과 재료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가는 거예요? 어떤 게 트리거입니까?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수급. 기관 수급.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움직였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이 FOMC 회의가 있었던 날이었었고 또 파월 금리 사이클 끝. 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뭐 기자회견에서 좀 약간 유하게 예. 또 발언한 것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또 8월에 일정도 있네. 근데 카카오는 다르게 좀 비교되게 카카오는 AI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를 못했는데, 네, 네이버는 11월까지 쫙 소개를 해 놓은 것.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재기 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뭐 기관 수급,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 AI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되면서 광고 수익이 이전보다는 좀 낮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 AI의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기대감. 근데 항상 제 느낌상 어떤 주식에 대해서 재료가 여러 개 갖다 붙이는 느낌이 나면 이게 사실이 확실한 알맹이는 없고 여러 가지 갖다 붙여서 그냥 올리는 거구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AI 주제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첫 번째 주제하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아까 우리 제약바이오 이야기했잖아요.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 AI하고 붙는 게 나오는 요즘 루니 뷰노처럼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기업들을 8월달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종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그다음에 다양한 또 우리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도 일부 좀 투자하는 업종들도 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이제 좀 안 오르고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우리 이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요. 뭐 타임 스케줄도 보니까 8월 달에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사이클도 막바지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소프트웨어 업종까지 이제 좀 시선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위주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담이 별로 없어요. 지금 크게 잃을 건 없다라는 거죠. 안 오르다 만약에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잃을 건 없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종이면 PER로 분석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장주들은 우리가 PSR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매출. S가 매출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PBR 밴드 하단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 전체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지금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의 흐름을 한번 빨간색 그림인데요.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빨간색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도 네이버는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보다도 지금 부진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보다 올라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조금 쏠릴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네이버의 밸류에이션까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예. 일단 네이버는 1.2배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야, 네이버가 자산 가치의 1배 정도 부근에서 거래돼? 아마 그래도 그러면 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하락하는 것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1.2배 정도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역사적인 밴드를 본다면 네이버가 지금처럼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자산 가치 기준으로 해서 한 1.2배라면 저는 좀 길게 보면 이쪽이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PSR 기준으로 아까 소프트웨어 업종을 봤는데 네이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3.5고 여기가 9배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네이버는 조정이 좀 받은 만큼 좀 받았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중기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보셔도 될 만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약간 네이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요거 OX 저는 대충 뻔하게 답을 알겠지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굳이 둘 중에 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들과 기대감으로 이런 네이버 카카오의 시간이 왔다고 하면 지금 위치에서 네이버 카카오 한 종목만 담는다면 네이버 O, 카카오 X, 네이버 O고 카카오 X입니다. 약간 좀 선입견이 생길까요? 네이버 X 카카오 O로 할까요? 헷갈립니다. 제 감정이 좀 담긴 것 같아서. 자, 네이버 O 카카오 X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이상엽 비서님, 카카오는 왜 안 됩니까?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체적인 좀 이렇게 뭐 타임 스케줄을 좀 빨리 좀 이렇게 보여준다면 투자자들한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수급에서도 다시 한번 참 이렇게 요즘 시장이 수급의 쏠림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종목으로도 이제 뭐 신용잔고나 또 외국인 기관 수급, 뭐 공매도 잔고, 또 뭐 대차 잔고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요게 이제 살펴볼 만한 게 뭐냐면 7월 한 달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은 네이버를 이렇게 야금야금 이미 사놓은 거죠. 근데 카카오를 기관은요. 7월 한 달 동안 네이버는 4,000원 넘게 사놓고선 카카오는 겨우 250억밖에 안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네이버는 외국인이 1,999억, 2,000억 샀어요. 그럼 카카오를 기관처럼 많이 안 샀을까요? 아닙니다. 카카오는 1,792억. 그래서 7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3위가 네이버, 4위가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면 외국인은 그냥 기계식으로 약간 한국의 성장주, 그래 7월부터 좀 담아볼까? 비슷하게 담았던 거죠.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좀 제한적인 금액과 좀 수익률 관점에서 샀다는 거.
요것에서도 좀 카카오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음. 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급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 말씀을 해주셨고 팀장님은 어떠세요? 왜 네이버 O, 카카오는 X인지? 일단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단독으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후속적으로는 체크는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러 이제 우리 경제계 인사분들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지금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르면 8월 달 내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 본계약이 유력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카카오가 그런 게 있나요? 어떤 게요? 이런 게 네옴시티 관련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기침입니다. 네, 또 기침하실라 예, 제가. 예. 네. 지금 네옴시티 알러지 관련해서- 있어요, 저 카카오 알러지. 네네. 수주 본계약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8월 달에 하이퍼글로벌 같은 이런 뭐 출시도 있고 이런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제 네이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카카오는 아직까지 우리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자회사들을 그죠 많이 키워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이 자회사들을 자꾸 상장을 시켜가지고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우리 또 SM을 둘러싸서 좀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뭔가 완벽하게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놓고 시장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보시면 그 섹터 내에서도 우리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주도주가 훨씬 더 잘 가죠, 그죠? 예. 2등주, 3등주보다 주도주가 잘 갑니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먼저 주도주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해외 주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딱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예. 50일과 200일. 그죠? 그래서 200일 이동 평균선이 그 기업이 속해져 있는 산업의 시황 그리고 그 종목의 업황을 보여주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네이버가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먼저 지금 뚫고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건 길게 19년도부터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죠, 그죠? 200일선을 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내가 주도주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보다는 에너지가 강한 네이버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두 분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AI 말씀을 해주셔서 셀바스 AI, 솔트룩스 등등 최근에 급격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를 담는 게 더 나을까? 혹은 조금 더 고위험이라도 더 많은 수익률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AI 관련주들, 뭐 솔트룩스, 뭐 마음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셀바스도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 뭐 등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노리는 게 나을까? OX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카오는 O, 그리고 AI 여타 다른 종목들 조금 리스크가 크면서도 상승률이 높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 X. 어렵죠? 그러네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야, 이거 두 분 사귀시는 거 아니에요? 나가실 때. 큰일 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각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역시나 조금 리스크가 커도 AI 관련주. 이상엽 이사님부터. 왜요? 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여럿 있고 또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한 상승률만 따지면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솔트룩스 2만 원 초반에서 거의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종목 대응 매매하는 거 뭐 종목 그 계좌에서 비중 조절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수익률 관점에서는 이쪽이 워낙 핫하고 또 올해 1, 2월 달까지 고점 찍을 때 그런 참 짜릿함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좀 작은 종목이 수익률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AI 중에서 탑픽 하나만 딱 종목만 주신다면? 이미 많이 올라서 네. 네
뭐 솔트룩스. 솔트룩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민재기 올랐습니다. 팀장님, 네. 왜 매력적인지 그리고 종목까지 정말 시간이 없어요. 네,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종목으로 말씀을 종목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종목 화면에 보시면 사실 이들 종목들이 AI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그쵸. AI 중에서도 소외되어 있고 사실 이제 전 회장님의 약간 이제 문어발적인 확장 때문에 약간 기업 이미지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로 인해서 한글과 컴퓨터가 거기에 문서 관련된 서비스를 같이 탑재하는 연동한다. 이야기들, 네, 연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클로바 X의 모멘텀과 함께 한글과 컴퓨터도 좀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뭐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I가 더 낫다 종목은 솔트룩스랑 한글과 컴퓨터.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